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이 또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 됐겠습니까?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재판 결과는 당으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앞으로 이제 대법원에서 빨리 그 신속하게 633 원칙에 따라서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 잡히기를 기대를 한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를 그동안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슈퍼 위크, 구체적 말씀은 사법 슈퍼 위크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난 24일 월요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나왔죠. 그리고 오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 2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잇따라 법원 헌재 판단이 나온 거죠. 지난 24일에는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모시고 여러 가지 내용 인터뷰를 통해서 좀 알아봤고요. 오늘은 김한규 민주당 의원과 현안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굉장히 정치권이 분주했어요. 네. 기다리기도 하고요. 우선 이 질문부터 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무죄로 나왔습니다. 네. 1심 때는 꽤 무거운 유죄 판결이었는데 이게 뒤집히면서 무죄로 법원이 판단을 했거든요. 이렇게 결과가 1심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이유, 배경. 이거 어떻게 좀 사실 김한규 의원께서 또 변호사기도 하니까 네. 법적으로 볼 때 어떻게 좀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상황은? 사실 정치인들은 법조인 출신이라 그러더라도 아주 객관적으로 하긴 사실 어렵습니다. 항상 희망과 바람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이시라는 그렇죠. 걸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근데 여하튼 지금은 이제 결론이 났으니까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뭐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을 해보면 1심 판결 전에 공직선거법은 무죄가 날 거다라고 예측하는 게 소위 서초동, 여의도의 일반적인 견해였죠. 위증교사죄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결론이 반대로 났었습니다. 이제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그런 일반인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무죄로 예측했던 그 부분이 맞았다라는 걸 이제 확인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판결이었죠.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대선까지 상대 당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이제 출마 자격을 문제 삼거나 이런 정치 공세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대선 이후에도 이 문제를 갖고 계속 정치적으로 어떤 분쟁을 만들지 않을까 우려했던 부분인데요. 오늘로써 뭐 사실상 종지부를 찍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앞서서 이재명 대표의 이 선고가 나온 뒤에 이재명 대표의 어떤 반응, 그다음에 여당 내 반응인데요. 여당 내에서 지금 목소리 하나 좀 준비했는데 여당 내에서는 지금 대법원 판결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죠. 2심이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얘기를 좀 오늘 꺼내놨어요.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허위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들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 대표는 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제가 법조인의 입장에서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검찰이 상고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판단을 내려서 이러한 법적인 논란을 종식시켜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유감스럽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저는 대법원에 가면 반드시 환송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대법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이제 여야가 갈린 상황이에요. 지금 좀 권성동 국민의 원내대표는 대법원 가면 이건 파기될 것 같다라고 또 강하게 본인도 이제
법조인 출신이니까 그런 얘기하는데 네. 글쎄요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좀 전망하실까요? 대법원 판결은 바뀔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대법원은 예. 항소심 판결이 법률이나 기존 판례에 위반하는 경우만 바로잡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안의 쟁점은 사실관계 부분이었죠. 이게 허위냐 아니냐라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바뀔 가능성은 매우 드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해서 예. 통상적으로 문제되는 건 재산 상황 아니면 학력이나 경력 이런 것들을 이제 허위로 얘기했을 때 처벌되는 거였는데, 이재명 대표 건은 이제 특정 인물을 아느냐 모르느냐, 저희가 봤을 땐 인식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느냐, 이게 쟁점이었는데 오늘 법원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경력, 신분, 직업이나 행위를 처벌하는데 이 부분은 인식에 관한 부분이라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대법원에 가서도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권성동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파기환송을 기대한다고 했는데 설사 3개월 내에 아니면 대선 전에 파기가 되더라도 이 사건은 다시 고등법원으로 갑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다시 고등법원 이후에 다시 또 대법원으로 갑니다.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사건 시절에 공직선거법으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았다가 반대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됐었고 고등법원에서 다시 돌아가서 무죄로 확정되고 이런 선례가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633이라는 원칙을 치더라도 최소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상황이라 뭐 대선 때 이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여당의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선거법 사건 2심 결과 나왔는데 사실은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평가 내놓고 여야가 또 여러 가지 의견들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 건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건도 재판 건수가 굉장히 많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는 남아 있다. 향후에 이게 어떤 결론이 나올지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다. 리스크는 여전하다. 이런 지적과 평가 여전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럴 수는 있죠. 그런데 검찰이 기소했다고 해서 다 범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지금 무죄로 확인됐고,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기소를 해서 현재 5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데 한 건도 지금 최종 심의 유죄가 된 게 없지 않습니까? 최종까지 간 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법원이 아니더라도 1심이라도 유죄가 유지된 게 없잖아요. 지금 공직선거법이 유일한 사건이었는데 이게 상급심에서 파기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는 야당 대표, 특히 지난 대선 때 상대 후보가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만을 보면, 한 발짝 떨어서 보면 이게 정상적인가? 다른 나라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세부적인 법조항을 떠나서 이게 정상적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이후에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걸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검찰이 너무 대통령한테 유리하게 결정을 하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게 됐고, 많은 분들이 검찰이 이런 정치적인 고려도 할 수 있는 집단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계기였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판단하게 되실 거라고 보고요. 여당에서 저런 말씀을 하셔도 일단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장의 힘은 오늘 판결을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약해질 거다. 주장은 계속 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왔던 2심 결과에 대한 얘기 좀 나눠봤고요. 지금 사실 또 관심사는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문제인데 오늘도 아직 선고일 예정이 없었습니다. 오늘까지 아니면 이게 좀 더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전망이 나오는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되면 오늘까지 아무런 예의가 없는 거 보니까 4월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좀 정치권의 중심으로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 선고일 예고 자체도 늦어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사실 저희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민주당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 이런 말씀 저도 들었는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뭐 헌법재판관한테 직접 연락할 수는 없는 거고, 제가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간사였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연락처를 알고 있습니다만 한 번도 연락을 드려보지 않은 상태고요. 그렇군요. 재판관들은 아름아름 사람들이 접촉을 해보고 있는데, 그 연구관들은 실무자들을, 이분들도 다 하나같이 본인들도 모른다.
인용 기각 각하에 관련된 자료들은 다 드렸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기각이나 각하의 결정도 쓸 수 있는 자료들은 재판관들이 다 갖고 있고 다 그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이든 그렇죠. 그 자료는 다 갖고 있다 지금. 이미 다 보고를 했다라고 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다고 하면 정말 이제는 재판관들의 시간인데 제가 이제까지 저희가 탄핵 소추에서 기각된 사건도 여러 있긴 한데 예. 이제까지 모든 탄핵 사건 중에 가장 명쾌한 사건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이. 근데 이게 굉장히 늦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판단이. 그러다 보니 이게 무슨 정치적 고려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해하시는 국민들도 있고 저는 그러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예. 제 생각에 인용이라는 결론은 다르지 않지만 예. 개별적인 쟁점에 관해서는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하신 분이 있는 게 아닐까.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시간이 뭐 지연될까. 최소한 어떤 개별적 의견에 대한 의견 일치가 안 되고 있어서 네. 그걸 조율하냐고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 네. 아닌가. 그렇군요. 지금 일단 뭐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도 예고가 없어서 이걸 뭐 섣불리 뭐라고 추정하기가 참 어려운 그러니까 상태인데. 슈퍼위크가 되려면 정말 오늘 이제 길 통지를 해갖고 예고를 해갖고 금요일 날 선고를 해야 정말. 근데 오늘까지 얘기가 슈퍼위크인데요. 없는 걸로 봐서는 이게 다음 주도 넘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전망까지 좀 나옵니다. 걱정됩니다. 네. 최근에 사실은 민주당과 관련된 표현이 구전구패 이런 표현 나옵니다. 네. 이른바 탄핵을 잇따라, 탄핵 소추 잇따라 네. 했죠. 그래서 헌재 판단을 받은 게 9건 있는데 9건 모두 다 기각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른바 줄탄핵, 줄기각 이렇게 좀 나오거든요. 네. 근데도 지금 또 민주당 내에서는 또 다른 탄핵 소추에 대한 카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글쎄요, 이거를 좀 민심에서도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텐데 지금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 부분은? 물론 이제 저희는 다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소추를 했지만 예. 결론적으로 저희의 주장이 헌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뭐 정치적인 비판,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여야겠죠. 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결론은 이제는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헌재가 여러 탄핵 사건이 있음으로 인해서 업무 부담이 어느 정도는 됐겠지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렇게 탄핵 소추를 네. 많이 하면서 부담을 줬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이 판단 자체가 자꾸 뒤로 네.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 결론적으로 그런 분들도 있지만 만약에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지 않았다면 예. 지금 헌재 재판관은 6명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7명 이상으로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법이 돼 있기 때문에 예. 대통령 탄핵 사건은 시작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록 결론에 대해서 비판은 받더라도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저희로서는 필요한 결정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여하튼 지금 다른 사건들이 거의 정리가 됐기 때문에 예. 이제는 헌재가 결정하셔도 되지 않나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질문은 좀 마지막 질문 하나 좀 네.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네. 우리 사회가 너무나 분열돼 있다. 네. 정치권 분열을 떠나서 지지하시는 분들 그리고 탄핵에 대한 찬반으로서 너무나 극심한 분열 이거 향후에 굉장한 후유증을 가져올 거라 걱정들 많이 하시거든요. 이 갈등과 이 분열을 수습할 대책 분명히 지금부터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안을 좀 고민하고 계실까요? 저희도 사실 죄송한 부분이 있죠. 예. 헌재가 신속한 결정을 어느 방향이든 내려야 일단 국민들이 이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가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여야 정치권 모두 국민들이 불안해하더라도 저희까지 불안하면 안 되고 저희가 중심을 잡고 국민들한테 우리나라 헌정 시스템과 사법제도를 믿으라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한 가지 더 너무나 당연한 건데 헌재 결정은 승복의 대상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이의나 뭐 항소를 할 예, 수가 예.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하지만 그 원칙적인 얘기 어떤 결론이든 우리 정치권은 따를 테니 국민들도 수용해달라라는 말씀을 정치권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사실 정치권들은 이미 좀 했습니다. 예. 저희 이재명 대표나 권성동 원내대표도 했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대통령이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결론이 어떻게 되더라도 그래도 국민들이 조금은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뉴스와이드가 이제 현안과 관련해서 여야 국회의원분들 모셔서 집중적인 의견 좀 들어봤는데요. 앞서서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모셨고요. 오늘은 민주당의 김한규 의원을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 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